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4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는 부분 진짜 많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41번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 중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볼게요. 1번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 2번은 지하가 터널은 빼고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번은 수용인원 150명인 운동시설, 4번은 수용인원 300명인 판매시설이에요. 정답은 4번 수용인원 300명인 판매시설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판매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수용인원 500명 이상 아니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300명이면 기준에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이게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는 기준이라서 그래요. 복합 건축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지하가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이미 설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50명인 운동시설은 당연히 맞는 보기고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랑 운동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판매시설이랑 운수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이라는 것. 숫자가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판매시설은 손님이 500명은 채워야 스프링클러 문을 열어줘요. 300명은 아직 손님이 부족한 거죠. 이제 이 문제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판매시설 수용인원 500명이에요. 마트는 손님이 500명은 넘어야 안전요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불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이에요. 체육관은 100명만 모여도 스프링클러를 켜야 하니까 기준이 훨씬 낮은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연면적 기준이에요. 복합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지하가는 1,000제곱미터, 건물 크기가 크면 사람 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해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먼저 시설 종류가 판매인지 운동인지 복합 건축물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시설별 수용 인원이나 연면적 기준을 떠올린 다음에 숫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보기를 찾아서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42번 문제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를 볼게요. 1번 치과병원, 2번 조산원, 3번 동물병원, 4번 한의원이에요. 정답은 1번 치과병원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치과병원은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정신병원이랑 같이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조산원이랑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돼서 그래요. 이름만 보면 다 병원 같은 느낌인데 법령상 분류는 다르다는 거죠. 더 알아두면 의료시설에는 치과병원 말고도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이런 병원 계열이랑 격리병원, 요양이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치과병원은 진짜 큰 병원팀이고 조산원이랑 한의원, 동물병원은 동네 근린생활시설팀이다. 이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병원, 그러니까 치과병원 같은 병원은 의료시설이라는 거예요. 입원하고 수술하는 큰 병원은 의료시설이라는 큰 박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산원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예요. 동네 마트처럼 작은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작은 박스인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한의원이랑 동물병원도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볍게 들르는 곳들은 다 근린생활시설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보기 중에 병원이 들어간 걸 찾고 병원류는 의료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적용한 다음에 나머지 조산원이랑 동물병원, 한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걸 확인해서 정답을 고르면 돼요. 즉 43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권자를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소방서장, 2번 시 도지사, 3번 소방본부장, 4번 행정자치부 장관이에요. 정답은 2번 시도지사예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현장 중심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권자로 헷갈릴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지정권이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더 알아두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시장 지역이나 공장, 창고, 밀집 지역처럼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시도지사가 우리 동네 위험 지역에 콕 화재 예방 강화지구 딱지를 붙여준다.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시도지사예요. 우리 동네를 관리하는 큰 어른이 위험 지역을 콕 찍어서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불이 자주 나거나 위험한 동네에 붙이는 특별 딱지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정권자 구분이에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현장 담당, 시도지사는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먼저 지정권자를 묻는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는 걸 떠올린 다음에 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44번 문제입니다.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을 때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200, 2번 300, 3번 500, 4번 600이에요. 정답은 3번 500이에요. 노유자 생활시설은 빼고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200이나 300, 600은 다른 설비나 다른 대상물 기준 숫자랑 헷갈리게 만든 오답보기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노유자 생활시설은 면적 기준 없이 무조건 전부 설치 대상이고 일반 노유자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 대상이 된다는 차이를 구분해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노유자 시설 바닥이 500제곱미터만 넘으면 기계가 알아서 119에 전화 걸어줘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500제곱미터예요.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가 되면 자동으로 119에 알려주는 장치를 단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처럼 스스로 대피하기 힘든 분들이 계신 곳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사람이 신고 안 해도 기계가 알아서 소방서에 전화 걸어주는 설비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먼저 대상이 노유자 시설이라는 걸 확인하고 속보 설비는 대피가 어려운 시설일수록 기준이 낮다는 걸 떠올린 다음 500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해서 정답을 고르면 돼요. 45번 문제입니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 기준 중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 볼게요. 1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2번은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시설 중에서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3번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4번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 틀렸냐면요. 현장 확인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나 물분모 등 소화 설비인데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오히려 현장 확인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1번은 호스릴 방식도 포함된다고 써놔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2번 가연성 가스 탱크 1000톤 이상, 3번 연면적 10,000제곱미터나 11층 이상, 4번 문화 및 집회시설. 이거 셋 다 실제로 맞는 현장 확인 대상 기준이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현장 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말고도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호스릴은 손으로 들고 뿌리는 거라서 현장 확인 명단에서 쏙 빠져요. 네,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호스릴 방식 제외예요. 호스릴은 사람이 직접 들고 뿌리는 간단한 방식이라 현장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나 11층 이상, 건물이 아주 크거나 높으면 무조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가연성 가스탱크 1000톤 이상, 위험한 가스를 엄청 많이 쌓아두면 현장 확인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먼저 보기에서 소화설비 종류를 확인하고 호스릴 방식은 현장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적용한 다음에 호스릴도 포함된다고 쓴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네, 46번 문제입니다. 화재가 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소방 대상물의 개수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을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시 도지사, 2번 의용소방대장, 3번 기초자치단체장,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에요. 정답은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에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시 도지사나 의용소방대장,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런 개별 조치 명령권을 직접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이 조치 명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꽤 강력한 행정처분이라서 위반하면 벌칙까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거 치워! 하고 딱 명령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에요. 화재 위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현장 대장님이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치명령, 개수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위험한 물건을 치우라고 딱지 붙이는 강력한 명령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 예상이에요. 피해가 클 것 같으면 미리 손을 쓰는 게 핵심 조건이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를 묻는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현장 밀착 권한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있다는 걸 떠올린 다음에 해당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47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지하구, 2번 지하가 중터널로서 길이 700m 이상인 것, 3번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번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에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 기준은 길이 1000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기는 700m라고 써놔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1번 지하구는 전부 설치 대상이고 3번 교정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번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은 다 맞는 기준이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소방시설마다 터널 길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제연설비나 소화기 같은 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1000m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터널이 1000m는 넘어야 삐용삐용, 700m는 아직 짧아서 안 울려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터널 길이 1000m 이상이에요. 터널이 1km는 넘어야 자동으로 불을 감지하는 장치를 단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하구. 지하구는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복합건축물 600제곱미터.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은 비교적 작은 면적에서도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보기 속 숫자 700m를 확인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터널 기준은 1000m라는 걸 떠올린 다음에 숫자가 다른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48번 문제입니다.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해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만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국무총리, 2번 소방청장, 3번 시도지사, 4번 소방서장이에요. 정답은 4번 소방서장이에요. 신고 의무를 위반해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국무총리나 소방청장은 이 사안이랑 관련 없는 상위기관이고 시도지사는 다른 종류의 과태료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연막 소독을 하거나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불을 피울 때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신고 안 하고 연기 뿜뿜 그러면은 소방서장님이 혼나볼래? 하고 과태료를 딱.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소방서장이에요. 우리 동네 소방서 대장님이 직접 벌금 딱지를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매기고 걷는 역할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신고 의무 위반, 연막 소독이나 불 피우기예요. 연기 낸다고 미리 말 안 하면 소방차가 괜히 출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위반 상황을 확인하고 소방기본법상 과태료는 관할 소방서장 권한이라는 걸 적용한 다음에 소방서장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49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제1류는 산화성 고체, 2번 제2류는 가연성 고체, 3번 제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번 제4류는 인화성 고체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제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거든요. 고체라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는 1번 제1류 산화성 고체, 2번 제2류 가연성 고체, 3번 제3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이 셋은 다 맞는 성질 설명이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제사류에는 휘발유나 경유, 알코올류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액체 연료들이 속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제사류는 인화성 액체, 휘발유가 찰랑찰랑 나 고체 아니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사류는 인화성 액체라는 거예요. 휘발유처럼 출렁이는 액체라서 고체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1류는 산화성 고체, 남을 활활 태우게 도와주는 딱딱한 가루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만 닿아도 스스로 불이 붙는 예민한 물질이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보기마다 유별과 성질을 짝지어보고 제사류는 액체라는 걸 떠올린 다음에 고체라고 쓴 보기를 틀린 것으로 고르면 돼요. 50번 문제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 허가를 취소했을 때 취소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통보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3일, 2번 4일, 3번 7일, 4번 10일이에요. 정답은 3번 7일이에요.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기관은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3일이나 4일, 10일은 다른 통보나 신고기한이랑 헷갈리게 만든 오답 숫자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도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소방안전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허가 취소했으면 딱 7일 안에 소방서에 저 취소했어요 하고 톡 보내야 해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7일 이내예요. 일주일 안에는 꼭 소방서에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건축허가 등 취소, 짓기로 했던 허가를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소방본부장이랑 소방서장 통보, 건축 담당 기관이 소방 담당 기관한테 알려주는 연락망이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취소랑 통보기한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건축허가 취소 통보기한은 7일이라는 걸 떠올린 다음에 7일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1번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물, 2번 강화액, 3번 팽창질석, 4번 인산염료 분말이에요. 정답은 3번 팽창질석이에요. 금수성 물질은 물이랑 반응하면 오히려 위험해지니까 물이 아니라 팽창질석 같은 마른 모래 계열이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물이랑 강화액은 수계 소화약제라서 금수성 물질에는 쓸 수 없고 인산염료 분말은 주로 다른 유형에 적합해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금수성 물질에는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탄산수소염료 분말 계열의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금수성인데 물 뿌리면 대참사. 팽창질석 흙 뿌려서 조용히 재워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팽창질석이에요. 물 대신 흙 같은 알갱이를 덮어서 불을 잠재우는 소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금수성 물질. 물을 만나면 오히려 폭발하는 무서운 성질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물이랑 강화액 사용 금지예요. 물로 끄면 오히려 불이 커지니까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위험물이 금수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물 계열 소화약제는 쓸 수 없다는 걸 적용한 다음에 마른 모래 계열인 팽창질석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2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옥내에서 지정 수량 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일반 취급소, 2번 하루에 지정 수량 50배의 위험물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소, 3번 지정 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옥내 저장소, 4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소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 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는 지정 수량 100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인데 1번이랑 2번은 50배, 4번은 100제곱미터라서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더 알아두면 제조소랑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이라는 기준 차이를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창고, 그러니까 옥내 저장소에 위험물이 100배 넘게 쌓이면 삐용삐용 감지기 등장.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옥내 저장소 지정 수량 100배예요. 창고에 위험물을 100배 넘게 쌓아두면 감지기를 달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조소랑 일반 취급소 지정 수량 100배. 만드는 곳도 많이 다루면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크면 취급량이랑 상관없이 설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보기별 시설 종류랑 배수를 확인하고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 100배 기준이라는 걸 적용한 다음에 100배 조건을 만족하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3번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중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 설비 설치 기준 문제예요. 급기구는 실외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 크기는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백에 800, 2번 150에 800, 3번 백에 100, 4번 150에 1000이에요. 정답은 2번 150에 800이에요.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100제곱미터나 100제곱센티미터, 1000제곱센티미터는 실제 기준 숫자랑 다른 오답 조합이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환기 설비는 위험물 취급 건축물 내부에 가스가 안 쌓이게 해주는 기본 설비라서 급기구 크기 기준을 정확하게 외워두면 계산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교실 4개 반 정도 넓이, 그러니까 150제곱미터마다 A4 여러 장 합친 크기, 800제곱센티미터짜리 창문 하나씩.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예요. 교실 4개 반 정도, 넓이마다 창문 하나씩 뚫어주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급기구 크기 800제곱센티미터 이상, A4 용지 여러 장을 합친 정도 크기는 돼야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환기 설비, 위험한 가스가 안 쌓이게 숨쉬게 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빈칸이 2개, 면적이랑 크기라는 걸 확인하고 급기구 개수 기준 150제곱미터를 적용한 다음에 급기구 크기 800제곱센티미터를 적용해서 정답을 고르면 돼요. 54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 인력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2번 변경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경력수첩 포함이고요. 3번 소방기술 인력대장, 4번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기술인력 변경 신고할 때 제출 서류는 등록수첩, 기술자격증, 경력수첩 포함, 그리고 소방기술인력대장인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필요 서류가 아니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1번 등록수첩, 2번 기술자격증이랑 경력수첩, 3번 소방기술인력대장은 다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기술인력 변경 신고는 관리업의 인력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해서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등록수첩, 자격증, 인력대장은 다 챙기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나 여기 왜 왔지? 하고 엉뚱하게 낀 서류.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등록수첩이랑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이에요. 신분증이랑 자격증을 같이 챙겨서 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방기술인력대장.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일하는지 적어놓은 명단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불필요. 이건 이 신고랑 상관없는 엉뚱한 서류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기술인력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떠올리고 등록수첩, 자격증, 인력대장은 필요 서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관계없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5번 문제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2번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3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4번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허용되지 않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1번 구조구급 종사자, 2번 관계인, 3번 전기, 가스 등 업무 종사자는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 허용자에 해당해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이 외에도 취재 등 보도 업무 종사자, 수사 업무 종사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도 출입 허용자에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냥 돕고 싶다고 쓱 들어가면 안 돼요. 자원봉사는 허가 없인 출입금지.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예요.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업무 종사자, 배관이나 전선을 다루는 전문가는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원봉사 희망자, 허용 안 됨이에요. 그냥 돕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소방활동구역 출입 허용자 목록을 떠올리고 관계인이랑 전문 업무 종사자, 구조구급 요원은 포함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목록에 없는 자원봉사 희망자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6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설명 중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 볼게요. 1번은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모든 선박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는 거고요. 2번은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랑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는 거예요. 3번은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거고요. 4번은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소방대상물의 정의에서 선박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이 아니라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는 2번 관계지역, 3번 소방본부장, 4번 소방대장 정의는 다 소방기본법 원문이랑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항해 중인 선박은 해양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바다 위를 달리는 배는 나 소방대상물 아니야.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인정.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포함이에요. 부두에 묶여있는 배만 소방대상물이고 바다 위를 달리는 배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방대상물. 이 불이 나면 소방관이 달려가야 하는 모든 대상을 묶은 큰 이름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관계지역이랑 소방대장 정의예요. 나머지 용어들은 원문 그대로 맞는 설명이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보기마다 정의 문장을 원문이랑 비교하고 소방대상물 정의 중에서 선박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이라고 한 보기를 틀린 것으로 고르면 돼요. 57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은 대통령령, 2번 국토교통부 장관령, 3번 시 도의 조례, 4번 행정안전부령이에요. 정답은 3번 시도의 조례예요.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 기술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지정 수량 이상인 경우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령이랑 행정안전부령은 이 사안이랑 무관해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소량 위험물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거라는 배경도 함께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정 수량 미만만 다루면 나라님 말고 시도의 조례가 담당해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시도의 조례예요. 우리 동네 규칙은 동네 의회, 그러니까 시도가 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정 수량 미만,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다루는 소소한 경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정 수량 이상은 대통령령, 양이 많아지면 국가 차원의 큰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지정 수량 미만이라는 조건을 확인하고 소량 취급은 지역 자율 규정이라는 걸 떠올린 다음에 시도의 조례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8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이나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신호 종류로 볼 수 없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출동신호, 2번 해제신호, 3번 발화신호, 4번 훈련신호예요. 정답은 1번 출동신호예요. 소방신호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렇게 네 가지인데 출동신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해제신호랑 발화신호, 훈련신호는 다 실제 소방신호의 정식 종류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하는 신호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소방신호 사용제는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출동신호는 원래 없는 가짜 형제예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신호예요. 이 네 가지 신호가 소방신호의 정식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출동신호,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사실 명단에 없는 가짜 멤버라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발화신호, 불이 났다고 알리는 가장 다급한 신호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소방신호 네 종류를 떠올리고 경계, 발화, 해제, 훈련, 보기랑 하나씩 대조한 다음에 목록에 없는 출동신호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59번 문제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에서 기능이랑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 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같은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소방청장이 정한다, 2번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예요. 정답은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예요.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소방청장 고시나 시도 조례, 행정안전부령은 이 설치 면제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아니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이 제도는 기능이랑 성능이 비슷한 설비를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비슷한 설비끼리는 봐줘요. 그 기준은 대통령령이 딱 정해줘요.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령이에요.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큰 규칙집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설치면제. 비슷한 기능의 설비가 있으면 하나는 안 달아도 되는 특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물분무나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유사 설비. 하는 일이 비슷한 설비끼리는 서로 봐주는 관계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면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소방시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있다는 걸 떠올린 다음에 대통령령을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60번 문제입니다.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이송취급소, 2번 이동탱크 저장소, 3번 안반탱크 저장소, 4번 판매 취급소예요. 정답은 4번 판매 취급소예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는 이송 취급소랑 이동탱크 저장소, 안반탱크 저장소가 포함되는데 판매 취급소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헷갈리는 이유는 1번 이송 취급소, 2번 이동탱크 저장소, 3번 안반탱크 저장소는 다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옳은 보기라서 그래요. 더 알아두면 정기점검 대상에는 이 외에도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지하탱크 저장소, 일정 배수 이상의 옥외나 옥내 저장소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판매 취급소는 나만 빼고 하고 정기점검 명단에서 홀로 열애. 키워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판매 취급소 대상 아님이에요. 동네 위험물 판매점은 정기점검 명단에서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송 취급소랑 이동탱크 저장소, 위험물을 옮기고 실어나르는 곳들은 꼭 점검 대상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안반탱크 저장소, 땅속 안반에 저장하는 특수한 탱크도 점검 대상이라는 거죠. 이 키워드로 풀 때는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 목록을 떠올리고 이송 취급소, 이동탱크, 안반탱크는 포함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목록에 없는 판매 취급소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자, 오늘은 소방관계법규 41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쭉 정리해봤어요. 오늘 나온 내용들, 특히 숫자 기준이랑 예외 조항들은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꼭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문제로 만나요.